안녕하세요. 출근길 뉴스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더 좋은 일들이 있기를 바라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최근에 나온 뉴스들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한국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백악관과 청와대가 공동 발표를 했는데요. 다음 달 28일과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우리나라를 방문한다는 것입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 긴밀한 조율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미 동맹과 양국 우호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구체적인 방안 일정은 추후 외교 경로를 통해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지난달 11일 워싱턴에서 열린 회담에 이어서 2달 반 만에 개최되는 것이고요. 문 대통령 취임 이후 8번째 회담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것은 2017년 11월에 이어서 두 번째가 된다고 합니다. 스티븐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아직 할 일이 많다며 조만간 중국 베이징에서 협상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미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서 지난주 워싱턴에서 열린 고위급 협상에 대해 건설적이었다고 평가를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는데요. 이어 미국 협상당이 협상을 계속하기 위해 향후 어느 시점에 중국을 방문할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중국 방문 날짜를 논의하고 있다면서 이르면 다음 주 방문 가능성을 제기한 상황이고요. 문희신 장관은 최근 미중 협상 결렬에 대해서 중국이 협상 과정에서 했던 많은 약속으로부터 후퇴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 다른 자동차 관세 결정을 최장 6개월 연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는 18일 안에 공식 연기 발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앞서 미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서 자동차와 부품 수입이 국가안보에 위협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보고서를 제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지 90일째인 오는 18일까지 최종 대응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었는데요. 그렇지만 자동차 관세의 주요 당사국으로 꼽히는 일본, 유럽연합과 무역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일정 기간 연기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 통신이 분석했습니다. 자동차 관세를 일본, 유럽연합과의 양자 무역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일단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로서도 최장 6개월간 한숨을 돌릴 것이다라는 분석입니다. 중국 외교부가 미중 무역협상 결렬 이후 사흘 연속 미국을 비판하면서 중국의 행동은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무역전쟁을 도발한 것은 미국이지 중국이 아니다면서 처음 관세를 부과한 것도 중국에 압박을 가하는 것도 미국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일방주의와 패권주의에는 반드시 대응하고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리를 지킬 의지와 능력도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강 대변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여러 주장을 일일이 반박했는데요. 미국의 농민과 일반 소비자가 관세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란 주장은 상식에 어긋난다면서 미국이 계속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의 가구당 지출이 연간 2,300달러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고요. 주 바그다드 미국 대사관은 이라크에 주재하는 자국 공무원에 대해서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미 대사관은 홈페이지에 올린 안전 경계 경보를 통해서 정상적인 비자 발급 업무가 일시 중단되고 이라크에 있는 미국 시민에 대한 비상 영사 조력을 제한적으로 제공한다며 이라크 주재 공무원들은 상업용 교통수단을 통해 되도록 빨리 이라크를 떠나라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미 대사관은 철수령을 내린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최근 이란과의 정치 군사적 긴장이 커지면서 이라크에 있는 친이란 조직이 미국인이나 미국 시설 등을 공격할 수 있다고 보고 이런 조치를 취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베이징 소식통 등에 따르면 제1회 아시아 문명 대화 대회 축하 행사 일환으로 CCTV 등이 주최하는 아시아 문화 카니발에 한국 가수로는 비가 초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날 행사에는 초대형 공연으로 중화권 최고 인기 스타 성룡, 엑소 멤버 레이 등 유명 연예인이 출연하고요. 중국 최고 지도부도 찾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비가 초청된 것은 2016년 사드 사태로 한중 관계가 틀어지고 그 이후로 한류 연예인의 중국 내 공연이 금지된 이후 사실상 처음입니다. 특히 중국이 1대1로 정상포럼에 이어서 가장 중요한 홈그라운드 외교 행사로 여기는 아시아 문명 대화 대회에 부대 행사인 국가급 대형 무대에 오르는 셈이라서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번 비의 공연을 시작으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이 사드 사태로 촉발된 한류 규제가 풀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던 차명 계좌가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발견된 차명 계좌는 427개입니다. 금융위는 이들 계좌 가운데 법제처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해석한 9개 계좌에 대해서 과징금 12억 3,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차명 계좌는 작년 8월 금감원이 이건희 회장의 국세청에 자진 신고했던 계좌들에서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삼성 계열사 주식을 발견하면서 드러났습니다. 하나금융지주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중재 소송에서 완승을 거뒀습니다. 하나금융은 15일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론스타가 하나금융을 상대로 제기한 14억 4,030만 달러, 약 1조 5,7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재판소가 하나금융의 전부 승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론스타가 하나금융과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하나금융이 먼저 승리를 거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한국 정부와 론스타의 투자자 국가 간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박종원 두산그룹 회장 등 재계 3, 4세들이 정부로부터 각 기업 집단의 총수로 인정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 총수의 사망으로 새롭게 총수로 지정된 이들을 그룹의 중심축으로 삼아 순환 출자 금지, 상호 출자 금지 등 대기업 집단 관련 감시와 규제를 하게 됩니다. 또한 카카오와 HDC는 올해 자산 10조 원 이상을 보유해 순환 출자 제한 기업 집단으로 새롭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달 신규 취업자 수가 17만 1,000명을 기록하며 3달 만에 20만 명대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4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7만 1,000명 증가한 2,703만 8,0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월 26만 3,000명, 3월 25만 명을 기록하는 등 2달 연속 20만 명 이상의 증가폭을 보이다가 다시 20만 명 아래로 주저앉았습니다. 실업률은 4.4%로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실업자 수도 124만 4천 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15에서 29세 청년층 체감 실업률이 2개월 연속 25%를 웃돌면서 2015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출근길 뉴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퇴근하고 또 한잔하실 계획 있으신가요?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일은 금요일이니까 조금 더 화이팅 하시길 바랄게요. 저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